저는 이제 애완은행에서 41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2010년 9월 1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저 나이는 1943년생입니다. 43년 만으로 68세고요. 집의 나이로 69세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나이까지 은행 생활을 했나 하면은 제가 IMF 때 정년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재채용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 몸값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연봉제로 운동선수들처럼 연봉제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한 10년을 더 근무하고 지난해 9월 1일자로 완전히 퇴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판이 없습니다. 중학교 중퇴입니다. 중학교 중퇴지만은 제가 한 일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느꼈던 이런 점, 그다음에 어떻게 직장 이 조직에서 살아남았는지 제가 느끼고 피부로 실제로 느꼈던 점, 부딪히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66년도에 미 7사단 격리 사병으로 42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고 만기 제대를 하고 배우 오라고는 군대에서 격리 사병으로 한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60년 되니까 굉장히 취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사실은 강판이 없다 보니까 직장 잡는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러나 제 나름대로 또 제가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남들 10시간 잔다면은 저는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자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제가 애완은행 들어갈 때만 해도 다 명문대 수석, 그 다음에 이제 부장님이나 임원님들은 판검사였습니다. 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무원보다는 급여가 월급이 많다 보니까 다 금융계 쪽에 또 애완은행이 국영은행이다 보니까 애완은행 쪽이 다 임원분들은 판검사 그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주변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는 거의 좀 드물고 외대, 영문과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상고를 친다면은 덕수상고, 경기상고, 설린상고, 지방은 또 대구상고, 부산상고, 광주상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다음에 여성분들은 서울여상, 그 다음에 동독여상, 뭐 이렇게 아주 명문 이 학교 나온 분들, 그런 분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러고 이제 1969년도에 애완은행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도에 제가 근무할 때 그때는 정식 직원이지만은 사무직 직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명원, 고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행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명문상고 명문대 아니면은 행원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1981년도 행운이 따랐죠. 200만 불이라면은 지금은 뭐 돈이 별거 아닙니다만 1981년도 200만 달러라면은 천문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앞으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제가 81년도 200만 불 이 도난 사건을 저 스스로
적발을 해서 우리 국가에 피해도 없고 은행에도 피해를 안 끼쳤습니다. 함으로써 경력이 쌓여가지고 1983년도에 청백봉사상 추천이 올라가가지고 다음에 청백봉사상은 대통령 표창보다 더 힘든 겁니다. 1년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많이 줄 때가 세 사람 줬지요. 그러나 대통령 표창은 1년에 몇백 명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만 받아도 직장에서는 거의 승진, 상신 올라갑니다. 더구나 청백봉사상을 받다 보니까 100% 승진돼서 행운으로 승진시키라 이런 식으로 추천이 올라갔댔습니다. 해서 1999년도에 금융 신지식인, 제가 은행 1호입니다. 신지식인 1호. 그때부터 지구멍에 해뜰 날이 있다고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미국 FBI라고 그 비밀 수사국이죠. 거기에 가고 USS를 한 데가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 백악관 그 소속의 국토방위청 특수비밀수사국입니다. 한국은행처럼, 우리 같은 거 한국은행, 중앙은행처럼 그 안에 수사팀이 있는데 모든 마약 자금이나 또 위조지폐, 해외 재산 도피 자금이라든지 등 이런 거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비밀수사국입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정보교환 요원으로 서로 계약을 맺자 해서 그쪽 미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위에 간부분들을 두 분하고 왔댔습니다. 와서 보고서는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위에 분들하고 같이 와서 서로 간에 보고서는 업무 제휴를 해가지고 제가 세계 일곱 번째 업무 제휴 선정이 됐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저 혼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조지폐 감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CF 애환은행 전문은행이라고 제가 CF 1년간 CF 광고를 했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물론 정년하고 2001년도 정년을 하고 연봉제를 들어갔지만은 정식 직원 이상의 우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몸값이죠. 그래서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1998년도에 이제 터지고 나니까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한 70% 정도가 낙엽처럼 줄줄줄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살아남는 사람들은 악랄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들이 깡다구로 남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살아남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왜 그때 급여를 더 돌라 했냐면은 국민은행에서 김정대 행장님이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자기네들이 합병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량은행이지만은 그때는 이제 주택은행을 합병을 하다 보니까 애환 쪽을 키워야 되겠다. 정말 국가의 얼굴로 애환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에 대한 스카웃 제기가 들어왔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면접을 받았습니다. 왔는데 연봉을 1억을 주려 하더라고요. 근데 애환원에서 퇴임할 때 제가 차장으로 퇴임을 했는데 그 당시는 5,5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제가 조금 눈이 멀으시면은 사실은 가실 건데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애환원에서 한 10년간 더 할까?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행에 가서 2년 동안 한 2억 벌고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댔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다 아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댔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그 다음에 참 신용이 첫째는 사회에서는 발을 붙이려면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환은행에서 꾸준히 남아야 되겠다고 은행에다 제기를 했댔습니다.
연봉을 딴 은행처럼 맞춰둘라.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 줄라 하더냐. 국민은행에서 1억을 줄라 하길라 조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고 위에 임원분들한테 상담을 했댔습니다. 했더니만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는 국민은행 안 가도 하나은행에서도 또 스카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양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완은행 아니면 딴 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건의를 했댔습니다. 하니까 국민은행에서 1억을 준다면은 애완은행에서도 1억 못 줄 게 뭐가 있느냐 해서 1억을 이제 연봉 1억을 받는데 2년간 받고 재계약을 할 때 또 2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1억 2천 받으면서 10년간 더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중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라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겠죠. 이런 순서대로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중퇴라면은 글쎄요, 은행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애완은행에 가면은 우수한 인재들만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못 들어가죠. 여러 차례 사실 못 들어가고 여러 번 의뢰를 해봤지만은 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완은행이 1967년 1월 30일자로 애완은행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저 분야에 전공을 그런 결심을 갖고 애완은행 인사부 쪽에 사람 채용하는 인사부 쪽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카투사 생활하면서 격리사병으로 42개월간 했습니다. 하고 돈 내주고 돈 받고 또 말하자면 표준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여기에 보면 미국 군인들이 보면은 본토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사투리, 지방, 또 2세들, 3세들 이런 사람 이 군인 완전 직업병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42개월 동안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고받고 하는 단어는 모르지만 주고받고 하는 언어는 충분하게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대화하는 창고에서 응대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 제가 이 출납업무로 예화 주고받고 하는데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당신 중학교 중퇴 그 자격을 갖고 어떻게 은행에 들어오려 하느냐. 은행에 일용직으로 경비실에 가서 근무 보초서라는 거죠. 말하자면 순찰도구 수의 그거를 하랍니다.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일용직 들어가서 그거라도 하다가 참 점차 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내 분야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거기에 대한 거는 자신을 가졌댔습니다. 언제나 시간이 흘러가면은 당신들 이상 그 자리를 내 자리는 당신네들이 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인사부 쪽에서 건의하니까 그러면 좋다. 경비실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돈 포대 들고 짊어지고 항문에 출납에 불입시키고 이 심부름 청소하고 이런 말하자면 군대 따진다면 최말단 업무를 했댔습니다. 동전세고 힘드는 거는 제가 그런 거를 출납해서 일용직으로 했댔습니다. 그러면은 급여는 어떻게 주느냐? 주급제로 얼마 안 주죠. 일당식으로 해서 몇 푼 주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받으면서 제가 2년 동안 봉고를 계속 했댔습니다. 하면서 경력을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쌓아 나갔습니다. 예. 인류대 명문상고나 이제 졸업생들만 뽑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투명 인간으로 무시해버리고 직원으로 보지 않죠. 저는 속으로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인류대에 나왔지만은 두고 보자. 내 분야에는 당신네들이 자신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미 3년 반 이상 그 격리 장교, 미국 격리 장교하고 비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신네는 저한테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졌냐. 그 격리 장교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저질이다. 아주 무질서하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본토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그 병사들은 장교분들은 우리나라 장교하고는 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만큼 지식과 예의 바르고 교우가 바릅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니까 모든 노하우를 당신한테 알려주겠다 해서 저한테 이러한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나라 돈 없이 그 정부에서 만든 화폐는 모든 이런 비표가 들어갑니다. 비표가. 이 위에 거를 보시게 되면은 TH 뭐라고 숫자, 영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밑에 거는 보시게 되면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표가 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명문대 아니라 그 이상 분한테도 저는 자신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저 분야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죠. 그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학연과 지연으로 얼룩져 있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우선 학연 또 연고지 뭐 이렇게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직장에서 발을 붙일 수가 있고 저 같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실력 없고 강파이 없으면은 발 붙일 데가 없는 우리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 지날 좀 앞으로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인 능력보다는 우선은 강파입니다. 강판이 있어야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반값 등록금 개사고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대학교 가고 보자. 강판 따고 보자. 이겁니다. 그럴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개인 주특기를 딴 거라도 한 가지 전문 분야를 하나 살려놓는다면 IMF가 아니라 그 이상 되더라도 자기 몸값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별이나 이제 학벌이 없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직장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인간을 취급하지 않고 아주 투명인간으로 이렇게 낙연이 찍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위기가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대해서 대비를 하고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자기가 가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릉과 한방성 위조지폐 16만 불 사건, 요거를 내가 앞으로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믿어라. 200만 달러. 이것도 제가 사진과 모든 내용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S 홈런 치다 1988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다음 카트로 넘어갈게요. USS라는 건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백악관 소속 국토방위청 대통령 직속 산하의 비밀수사국입니다. 여기에서 1988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88 올림픽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 선수들이 오게 되면은 이 시장이 혼란이 올 것이다. 위조 지폐 천국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했댔습니다. 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에 말하자면 비밀이다. 기여가 이득이 된다면은 형제간도 없습니다. 1급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출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보라도 빼서 딴 데다 터뜨리려 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학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 반 동안 걔네들하고 같이 살면서 경리 장교하고 제가 부딪혀 보니까 이렇게 비상시에도 딱 하다가 가출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말 딱 중단해 버립니다. 안 해요. 자, 식당에 가보면 어때요? 껌디, 흰디, 바둑판처럼 갈라져가 있죠. 그것도 다 자기네들의 그게 이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정보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기여도 정부, 자기네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몸 안 가리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 내 질문을 해도 전국의 외사과 직원이라든지 전국의 경찰서의 수사, 외사계 형사분들 이런 분들이 270명인가 300명 가까이 왔는데 그 제주도 전국에서 왔는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알려줘요. 이 사람들 답변이 뭐라고 하냐? 비밀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주겠다.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보내서는 불가능해요. 수사관들은 보내게 되면은 국가 대 국가로서 답변은 해주는데 빨라야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범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문서를 해준다면은 그 돈 내용 실물이 어떻게 위조 지폐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강당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우리 국내 사람들이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고 부산이고 사방 전국에서 오신 형사분들 귀한 시간을 내가 오셨는데 제가 딱 2가지만 알려드렸으니까 알고 가셔가지고 수사하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강대에 올라서 돈은 어느 나라 돈 없이 칼라 색상이 다르다. 칼라 색상이 다르다. 진짜는 원색을 갖고 있고 색이 변하지 않는다. 다음에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 돈은 초상화가 있는데 초상화는 절대 똑같이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가짜라는 게 뭡니까? 돈이나 실물을 이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게 되면은 요즘은 디지털로 찍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로 해서 포토샵 들어가서 아무리 해상도 높여도 망점이 생깁니다.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갖고 2폰을 뜨는데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 동판을 만듭니다. 백금판을 해가지고 판을 만드는데 이미 재생품이 되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 쪽 여기는 절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선명도가 다르다. 입자가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이 세포 이것이 어떻더란 이것이 도출되어 있지 않다. 평판으로 되어 있다. 2가지만 알고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꼭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은 저한테로 의뢰를 해주시면은 감정서 첨부해서 등기로 보내드리겠다. 해서 제가 나온 날까지 참 많이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형사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외국에서 데려다가 자기 아무리 본국에서 온들 왜 그 사람들이 왜 제대로 안 알려주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줬다가 제2 범죄자가 생기면은 자기한테 책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려준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출사 있을 때 그 격리 장교가 당신만 알아야 된다.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하면서 알려주는 거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제가 3년 반 동안 격리 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못 믿는다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못 믿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연합회에서도 많이 초빙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특징을 알려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 학교 제가 2년 동안 계속 가서 거기에 대한 거를 위조 지배에 대해서 강의를 해줬습니다.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두릉와의 한반성 위조 지배 16만 불 사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74년도에 16만 달러라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어떻게 됐냐면은 필리핀 바이아, 말하자면 오파상, 우리나라 양복천, 이거를 사러 온 바이아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미 3번 가짜를 홍콩 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유통을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다 통과가 되고 잘 써먹었어요. 4번째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호텔에다가 이제 숙박을 하면서 매트러스 밑에다 돈을 위조 지폐를 깔아놓고 양복천 사는 목적이 아니라 위조 지폐 유통시키러 온 거예요. 가장 빨리 가서 시킨 데가 이태원, 그 다음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인천, 항구도시 이런 데 가가지고 해보니까 잘 바꿀 수가 있었고 환전이 잘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까지 은행 창구에 가서 바꿔보자. 그래서 시중은행 가서 하니까 다 바꿔주는 거예요. 애완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점에서 바꿔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있는 줄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완은행 본점에 1,500달러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때 100달러면요 돈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 한 150만 원 상당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1,500달러를 들고 딱 들어오는데 그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돈의 색상이 다르다. 딱 보니까 이 카운터 밖에 객장에서 돈을 들고서 하는데 컬러 색상이 다른 거예요. 제가 딱 갔습니다. 왜냐? 저는 그때 1981년대, 1974년도는 행원이 아니니까 창고에 나가서 일을 못해요. 잡일만 하고 심부름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창고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돈을 그거 하는 걸, 위조 지폐 들고 있는 거를 갖고 돈을 딱 받고서는 이 카운터피트다. 이 위조 지폐니까 뭔가 형무소 가야 된다. 하니까 임마가 협박을 하는 거야. 당신 똑바로 해. 당신하고 상대를 안 한다는 거야. 은행하고 상대를 하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제가 중부경찰서에다 형사한테 신고를 했어요. 해서 형사가 왔어요. 와서 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 형사분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잘 달아보질 않으니까 겁을 내가 이 사람들 자꾸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이게 확실하냐고 자신 있냐고 이 사람들 기계 돌라 하지 않느냐. 위조 지폐 감별 기계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1974년도에는 마스무라 그분이 일본 그분이 낱장씩 한 장 한 장 체크하는 감별 기계를 개발했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도 말하자면 철가루 또 그 다음에 적색 같은 거를 갖다 혼합을 하면은 코팅을 하면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거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사분한테. 모든 거를 애완원에서 책임지니까 우리 국내 범죄자처럼 저 방에 데려다 놓고 다뤄라. 조인트 까면은 이 사람들 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옆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돈 자체에 종이에 코팅됐다. 말하자면 우리 사진을 따지자면 광택, 무광 이런 식이에요. 코팅되기 때문에 기계가 다 속는다. 여기에 돈에 비표가 있는 거 아느냐?
여기 지금 비표가 없는 거 아니냐? 당신은 지금 당신 나라 못 간다. 똑바로 이야기해. 하니까 홍콩 시장에서 30달러씩 주고 3번 다 잘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4번째 들어와서 걸린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00달러 1974년도 5,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43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한 870원 정도 이렇게 갔댔는데 모 지방은행 그 행원이 저하고 한 3년 반 동안 거래를 했는데 저는 1974년도에 직원은 직원이지만 돈을 만칠 수 있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내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얘가 왔어요. 와가지고 국제부에 가서 인감대조 필 다 받고 잔고 확인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이체증을 갖고 와서 자기네 구자에 돈을 5,000달러를 인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상 자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다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얘하고 한 3년 반 동안 거래했는데 그냥 시청 앞에서 뛰어오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5,000달러를 줬어요. 주고 나니까 직원 같으면 돈을 주기 전에 오퍼레이터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잔고 확인, 인감대조 필 다 조회가 돼버려요. 전산상으로. 그 당시는 90년 그 전이니까 모든 게 수작업이잖아요. 가결산 3개월 후에 이게 이제 가결산에 나타나는데 그쪽 서울 지점에서 와서 왜 우리 구자에 돈을 인출하라 내간데 5,000불 차겠느냐 이자까지 청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다 날리고 또 부모님한테 제가 막내인데 부모님한테 형님들 유산이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감옥살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만졌어도 안 되지만 사실은 내 책임은 없지만은 직원 도의 그 다음에 내가 한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거를 저는 그것만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1974년도 국영은행이다 보니까 국고에 손실을 끼치게 되면 더 법이 무거워지니까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암달러 사가지고 5,000달러를 사서 집어였어요. 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외환관리법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외환관리법 저축이 돼가지고 지금 뭐 금감원 이런데 그때는 금융감독원 그게 항원행 속에 있었어요. 받고 항원행 감사받고 또 감사원에 감사받고 청와대 사전반에 감사를 받거든. 받는데 마지막에 청와대 사전반에 감사 사무관이 자기 호주미 착복 하지 않고 그날 사가 바로 들어온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은행 피해와 국가 손실을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집어였기 때문에 외환관리법 저축 봐줘야 된다. 해가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행설수설했어요. 나가야 되느냐. 나가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라 가지고 살아갈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가 나가시면은 큰 빌딩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부동산이 아무데나 잡으면 택시 매다처럼 올라가시니까 그냥 월세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건데 그래도 이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은행에서 몸으로 담보를 잡혀가지고 적금을 받아가지고 까나가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 74년도 고비는 상상도 못할 정도 다시 생각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FBI 수사관이 돈이 200만 달러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돈 포대가 들어오면은 봉해집니다. 2중, 3중으로 봉해져요. 봉해지는데 돈을 갖다 키로수로 딱 들이면은 이 무게가 얼마다는 거를 나옵니다. 본인이에요. 저 장본인이고 장본입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글자 보이십니까 혹시? 진짜 돈은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어느 나라 돈 없이. 자, 이 가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애완은행의 1996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위조지폐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인터넷 보시면 다 전문가입니다. 요런 특징을 아는 전문가가 있느냐? 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제가 애완은행 후기자 2사람 가르쳤는데 10년간 요거는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왜? 제가 가출사 생활하면서 그 격리 장교하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알려줄 수도 없고 제가 애완은행에서 배웠다면 다 털어내놓고 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회에서 배워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는 무기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돈 자체 어느 부분에 그거는 화학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요 내용물은 타지 않습니다. 원액이 은이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는지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보시면 홈페이지 보면 누구 다 전문가래요. 세계 전문가래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아는 분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불에 타가지고 새카만 거를 들고 애완은행 가보십시오. 판정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100% 판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무하면서 서울은행 없어졌죠. 서울은행에서 300만 달러 미팔군 격리 장교한테 300만 달러 변상해 줬어요. 서울은행에서. 왜냐? 1934년도 진짜 돈을 가짜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3일간 구속을 시켜놓은 거예요. 명예훼손과 모든 것을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견적을 해가지고 서울은행에다가 보상하라는 거예요. 서울은행에 보상 안 하면 정부에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행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대가를 받고 잘못하지 않고 개오바르게 옳게 한 것은 5년, 10년 할 것 없이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대로 규명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행자 수표 같은 거 분실하면은 100% 보상해 주죠. 해주고 나서 10년, 12년, 15년 만에 찾아내는 게 있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50달러 되면요, 돈 발행 번호를 다 타이핑 해가지고 자기 수표처럼 원장 보관을 합니다. 해야 맞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0달러 10만 원 이상 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인권위원회 불납니다. 불나.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느냐, 어떻게 하느냐, 무시해야 보인다, 어떻다 말이 많을 겁니다. 자기가 진짜는 진짜대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미국 사람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나? 딱 들어보니까 원래 요 40만 불이에요. 40만 불인데 5포대가 들어오는데 한 포대를 딱 들으니까 무게가 500g이 빠지는데 약 500g이 빠지더라 이거죠. 참고로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 1000자이면 10만 달러죠. 몇 킬로가 나가냐 하면은 1킬로가 나갑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0만 달러면은 1킬로가 나가면은 4킬로 해야 되는데 3킬로 한 500g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 돈이 아니고 가짜니까 안에 내용물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람수가 빠지는 거예요. 한 장 같은 무게 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포대를 딱 들어보니까 이상해서 바로 은행에 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경찰한테 신고하게 되면은 바로 기자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비밀로 행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행장님이 치안국 들어가서 치안국장님하고 협의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애완은행자에 하면은 뭐 그냥 보통 사람을 취급하죠. 그 당시는 그 재무부 장관, 지금 말하자면 재경원 장관을 해야만 애완은행장을 했습니다. 막강한 관력 있는 분이 은행장을 계시다 보니까 치안국장을 한참 아래에요. 치안국장이
그대로 그것도 경사 이런 분들 보내는 게 아니라 간부, 경위, 경감을 두 분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보는 데서 제가 저울에다 얹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냥 그만두라. 왜냐하면은 행장님은 요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게 가짜 단위가 200만 달러가 가짜가 오니까 이 한 포대에 40만 달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노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돈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해안가을법 때문에. 그래서 위에 부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상무님이나 전무님까지 다 빨리 뜯고 행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못 듣겠다 했어요.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마지막에 행장님이 이제 최양국 이 간부하고 와가지고 보는 데서 FBI고 다 불러놓고 칼로가 째서요. 째서 이 봉에 지금 두고 칼로 째서 안에 내용을 꺼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달러 우리나라의 피해도 보지 않고 애완은행도 피해 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보통 이 말하자면 상신, 승진할 수 있는 그 계열에 올라간 겁니다. 중학교 중퇴 아니라 그쪽에서 감사원 또 이 재경원 감사원 그쪽하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이상이다. 이 정도 능력이 된다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상신이 올라가서 제가 1983년도에 행원 계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일반직 행원으로 그러니까 뭐 고용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행원으로 승진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승진하고 퇴임할 때는 차장 4급 A로 정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1981년도 200만 불 사건이 있었고 또 85년도 13만 6,200불 사건.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때만 해도 암달러상하고 은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환율 자체가. 이 야매가 굉장히 비쌌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재미교포가 13만 6,200달러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유통을 시켰는데 동대문 경찰서 박 형사가 대공적으로 수상하게 여기고 돈을 불신검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 사람 박 형사 이야기는 돈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수상하다. 대공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다 했으니까 그때 13만 6,200달러니까 금액이 원화로 엄청났어요. 바로 경사가 경위로 승진을 했습니다. 박 형사. 그런데 몇 번 저한테 전역을 사겠다, 전심 사겠다 했는데 아직은 이제 소식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만 달러에는 여기에 40만 달러 한 포대는 4kg다. 4kg가 나간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청백 봉사상 수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행원으로 승진할 수가 있겠죠. 저는 1983년도에 승진을 했댔습니다. 자, 여기에 오시게 되면 이제 미국 달러 지금부터는 돈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분들 보신 이런 내용물은 못 보시더라도 이것까지는 깊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아실 필요가 없고 특징 한 3가지 정도만 알고 가시게 되면은 해외 이쪽 분야 업무 안 하시더라도 해외 여행 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창업을 하신다든지 상거래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느 나라 돈 없이 정부에서 발행한 돈은 돈의 재질이 다르다. 지질이 다릅니다. 지질이. 진짜 돈은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행한 진짜 돈은 화폐는 이 돈이 얇으면서 탄력이 있고
탄력이 있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위조 지폐는 뭐냐? 이 진짜 돈처럼 여러 가지 성분을 혼합을 하게 되면은 타사에 안 맞습니다. 왜냐? 단가가 100달러 들어가 버리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1달러는 칼라 복사를 하더라도 한 7, 800원 줘야 되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타사에 안 맞는다 이거죠. 하다 보니까 최하 50달러 이상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고액권, 어느 나라 돈 없이 고액권은 위조 지폐가 있다. 특히 고액권,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실 게 어느 나라 돈 없이 큰 금액, 고액권은 위조 지폐를 발행한다,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돈은 종이 자체가 얇으면서도 탄력 있고 맑은 소리가 나고, 위조 지폐는 종이가 두꺼워요. 두껍고 뚝딱한 소리가 납니다. 뚝딱한 소리가 나고 특징이 다르다. 자, 특징은 왜 다를까? 책을 혹시 보신 분은 아실 건데, 형법 207조에 보시게 되면은 형법 207조에 고의성으로 만들 경우, 고의성을 만들 경우에 우리나라는 무기형 내지 사형.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즉석에서 사형 집행입니다. 바로 집행, 사형, 사살식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위조법이라든지 짝퉁은 뿌리를 못 뽑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지무지한 무범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어떠냐? 15년형의 5,000달러 벌금입니다. 형법이 저축이 되기 때문에 절대 특징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진짜와 가짜는 특징 자체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알고 가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미국 달러를 보실 때는 100불권이 거의 99%가 시중에 놔두는 것이 가짜다. 가짜가 99%가 100달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특징은 아무리 초정밀 슈퍼노트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 않는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특징은 이렇게 같은데, 그런데 현재 지금 2011년이죠. 사실은 100달러짜리 디자인이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곧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 그때 나오면 뭐합니까? 또 유폐가 나와요. 왜냐? 전 세계가 자본국가, 민주주의 자본국가라면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짜를 만들어야 수만 사람이 또 먹고 살아요. 뭐로 먹고 사느냐? 프로그램 개발, 감별기계 개발, 칩 개발. 수많은 사람이 둥글둥글 같이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국가입니다. 자본국가예요. 근데 자본국가, 민주주의 자본국가도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일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왔다면 정부의 돈을, 혜택을 받으려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본국가에서는 내가 번 만큼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돈을 모아야죠. 정부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나온 세금 돈이 정부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젊을 때 돈 벌어서 40%, 50% 세금 내고 저축해 놓는 거예요. 노후에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먹자 먹어요. 지금요, 저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세 사는 사람이 차를 갖고 있어요. 대다수 없으면 차 갖고 다녀요. 막 먹고 사는 거예요. 좀 어떻게 저축할 생각, 어떻게 의지할 생각,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력하고 떳떳하게 노력해서 저축을 해야죠. 자, 특징은 그러면 어떠냐? 초정밀 슈퍼노트 특징은 100달러짜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에 돈 앞면에 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하고 N자가 있죠. 위조 지폐는 N자가 상단에 까만데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갈라졌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진짜는 어떻게 됐어요? N자가 까맣게 메꿔져가 있어요. 메꿔져가 있죠. 왜? 형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보고 안 걸리잖아요. 사기꾼은 어떻게 돼요?
한 10억 사기 쳐봤자 6개월도 없고 안 살잖아요. 또 살고 나와서 이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 조직 집단은, 범죄 집단은 개인 인세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묵인하에 범죄 집단에서 계획적으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데 동남아시아에 20억 달러, 연간 20억 달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조 지폐, 초정밀 위조 지폐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약 30불, 70달러 마진에 남습니다. 엄청난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자본국가에서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대만에서 8억 달러 유통이 됐죠. 3억 달러 미국에서 가짜를 사들어갔습니다. 왜 사들어갔냐? 8억 달러 만든 조직을 잡으려고. 사실은 실패를 한 겁니다. 이 자본국가에서는 돈은 내 돈이지만 옆에 사람이 가지면 법적으로 옆에 사람 돈입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렇다면 표시를 하려면 돈 발행 번호 요구를 기재를 하고 서명을 받으면 내 돈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돈이라 하는 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요 N자를 보시게 되면은 진짜는 까맣게 메꿔졌고 위조표는 갈라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요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모 정부에서 아주 초정밀 위조 지폐 만들었다고 난리가 치겠죠. 법석을 놨댔을 겁니다. 그 당시 돈을 보니까 요거 똑같이 만들었어요. 해놓고서는 어디에 틀리게끔 했느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T와 A, A와 T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진짜로 이렇게 A와 T자가 이렇게 갈라져가 있어요. 위조 지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A와 T자가 붙어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 국회의원이 재정 쪽에 대지문 치릴 때 2006년도 제가 감정해 줬던 겁니다. 그 당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감정서 들고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를 갖고 다 기관에서 진짜라 그랬어요. 반드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틀리게끔 하기 때문에 제가 관찰해 보니까 여기에 와서 틀리더라 이거죠. 틀리고 이러한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감정을 해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시중의 초정밀 위조 지폐는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요거를 보시면 A와 T자, A와 T자가 갈라져가 있으면은 진짜, 갈라져가 있으면은 진짜고, 만약에 여기에 A와 T가 붙어가 있으면은 위조 지폐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특징이 동일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프랭클린 초상화 있죠. 음화가 진짜는 윤곽이 뚜렷하지만 위조 지폐는 어떻게 되겠어요? 번져가 있어요. 투박하고 번져가 있고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돈 바탕에 파란, 빨간 이런 섬유질, 형광물질이 종이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는데 위조 지폐는 있어도 이렇게 펜으로 그려졌든지 스캔을 해가지고 집이었다 보니까 물체가 투박하고 번져가 있습니다. 진짜 돈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날카로운 칼로가 이렇게 긁으면은 여기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위조 지폐는 어떻게 돼요? 액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죠. 예, 이 정도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위조 지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줄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12개 주에서 돈을 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군데죠. 한국조폐공사. 미국은 워낙 범인이 넓기 때문에
12개 주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찍어내는데 보시는 데서 좌측으로 보시는 데서 좌측은 여기가 상징하는 독수리, 월계관 밑에 열매가 있죠. 포도송이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진짜는 또렷합니다. 가성사리가 또렷해요. 위조 지폐는 먹물처럼 번져가 있습니다. 요거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요거와 이거 동일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물론 프랭크랭 초상화도 다르겠죠.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진짜 돈은 표정이 밝고 자연미가 그려집니다. 하나 위조 지폐는 어딘가 자기가 가니까 표정 자체가 굳어져가 있어요. 이런 정도는 번호를 집에다 어디 메모를 해놓고 바꾸십시오. 혹시 은행에서 딴 손님들 위패를 받은 거를 갖고 혼합이 돼서 나중에 손님한테 연락이 와요. 아니 왜 위조지폐 손님 며칠 날 환전하신 게 가짜가 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진짜를 낸지 가짜를 낸지 이렇게 번호 기록을 안 해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도 제가 감정을 해봤는데요. 모 은행에서 7,500달러를 손님한테 가짜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분이 중국 가가지고 걸려들었는데 와서 환전한 거 그대로 7,500달러 영수증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근거를 대라는 거죠. 이 7,500불 바꾼 영수증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발행 번호만 적어놨더라면 그 사람이 피해가 없었겠죠. 그러면 출장이고 해외 가가지고 청피당하고 돈은 돈대로 변상하고 국내 와서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정도 불구속 옐로 카드가 따라다닙니다. 뒤를 추적을 다 합니다. 혹시나 갖고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 막으려면은 집에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은행에다 입금을 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정확하겠죠. 그리고 환전을 하실 때도 손님이 환전을 하실 때도 물론 은행에서는 번호 못 적어주겠다 할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적든지 그 창구에서 적으셔가지고 직원한테 보이도록 하나 찍어둘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해외 가서 쓰다가 만약 그 돈 중에 위조 지폐가 나오면은 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모든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여행하실 때는 절대 100달러 고액을 환전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갖고 갈 때는 떳떳하지만은 가서 100달러를 갖고 물건을 사든지 낼 때 여러분들이 인격 모독 당합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보는지 아세요? 저 아주 후진국에서 먼 사는 나라에서 여행 왔다. 아무리 자기가 뻔질하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20달러 정도 쓰면 가장 대우를 받고요. 다음에 여행자 수표를 쓴다면 더 대우를 받고 우대 환전도 받고 분실하면은 보험으로 카바를 할 수가 있고 여행자 수표는 환율도 더 쳐주죠. 분실해도 100% 보상받을 수가 있죠. 또 해외 가서 쓸 때도 그만큼 이 나라에는 선진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안전띠가 있어요. USB 100, USB 100. 이것도 진짜와 가짜는 선명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관찰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만 기억만 하십시오. 요 A와 T자 보시고 요 주마크 요 정도만 한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03년 시리즈 슈퍼노트 여기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N자가 메꿔졌죠. 이것이 모 정부에서 발행한 돈을 중국 가가지고 빚을 통해 가지고 사가온 거예요. 위조를 35달러를 주고 사가와서 사실 우리 국내에 얼마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돼가 있나 해서 은행에다가 다 하니까 다 진짜다. 또 뭐 은행 가서 의뢰를 하니까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말하자면 그 잡지책 기자가 왔댔어요. 그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자기는 어디 가서 알아보니까 요게 메꿔져 가시니까 진짜로 판정이 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A와 T자가 다른데 무슨 진짜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감정서를 해달라 해서 감정서를 해줬었는데 그거를 갖고 국회 대지문 질의할 때 다루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로 TC. 이게 500유로 TC 여행자 수표가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물건 대금으로 거래 상거래 하실 때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진짜는요. 바코드 색상이 달라요. 색상이 다르죠. 다음에 요 500이라는 숫자 진짜는 글자가 가늘고 섬세하게 뚜렷이 나타납니다만 위조 지폐는 글자가 퍼져가 있고 흐립니다. 바코드만 보시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으세요. 이런 내용물은 반드시 이것이 모 은행에서 엄청나게 매입을 한 겁니다. 주식 의뢰를 받은 거예요. 주식 의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은행에다 의뢰를 한 돈이니까 은행에서는 손해는 안 보지만은 받는 자체가 이미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돈에 대해서 혹시나 여기의 돈에 대해서 아신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한 번만 가장 먼저 손 드시는 분한테 행운의 2달러 1976년 35년 전 미국 200년 기념 만든 2달러 진짜 내가 서명해서 하나 딱 드릴 수가 있어요. 구하기 힘듭니다. 행운의 2달러가 많지만 2003년, 1985년, 95년 맨 그런 돈이죠. 35년 전 200년 기념으로 만든 2달러짜리 구하기는 힘들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다들 보면 초상화 한 사람인데 모자, 부자간, 모자상이죠. 모자상인데 왜 20일 정도만 유통이 되실까? 아시는 분? 20일 정도. 사실은 이 돈이 제가 보기에는 한 1963년도 정도 유통이 되실 거예요. 우리 5만원권도 한 2년 전에 다 해놓고 2년 후에 유통시겠죠. 모르십니까? 제 책에는 그 내용을 다 있는데. 아쉽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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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조금 맞다고 보고 제가 드릴게요. 햇손.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도 자기 얼굴이 가운데를 여니까 왜 내 얼굴을 망치느냐. 야단을 친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측 쪽으로 다 모든 돈이 초상화가 우측 쪽으로 갔죠. 예, 맞는 거로 하고 제가 2달러짜리 정말입니다. 하나 드릴게요. 이거 받아가시죠. 나중에 날짜는 내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내가 해드릴게요. 보시면 1996년도 200년 기념화폐입니다. 35년 전 거예요. 예,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왜 나 얼굴을 가운데다 였느냐? 내 얼굴을 왜 그렇게 구겼느냐? 한마디에 디자인이 다 이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모 영부인 모자간 아들과 엄마하고 이 찍은 돈을 왜 돈에다 실느냐, 유언비어로 터뜨린 겁니다. 지금 요즘 인터넷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썽이 나가지고 한 20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 국내는 한 장도 없어요. 해외 말하자면 화폐 수집가들이 갖고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약 20일 정도 거래가 안 되시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플라스틱 돈, 뉴질랜드 프리머 노트. 왜냐하면은 이 1990년부터 이 더운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뭐 이렇게 홍콩 같은데 더운 나라, 습기 많고 한 나라는 플라스틱으로 돈이 바뀌어졌어요. 1990년부터. 그런데 이 돈이 수명은 길겠죠. 전기보다. 하나 뭐가 문제입니까? 불에, 화기에, 만약에 불에 약간 가차운 데 가게 되면 돈이 또 말리게 되면 피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흠이에요. 물론 돈이 빨리 훼손되지 않고 곰팡이가 안 피겠지만은 이 화기하고는 엄청나게 상각이다. 다음이 구겨졌다 하면은 피어지지를 않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는 더운 나라 돈은 플라스틱 돈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인도 루피가 인도 쪽이 어디에 되냐면은 공인된 언어가 공식적으로는 돈에 사입된 게 15개, 실제로는 공인된 거는 17가지예요. 그러면 지방, 사투리, 각 나라 이렇게 하면은 한 700억 언어를 쓰고 있어요. 가장 많이 돈에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인도 루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 예나 보시게 되면 돈에 정치인들 4사람 초상화가 들어있다. 주로 동남아 돈 보게 되면 사람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사랑하는 나라는 들소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입을 합니다. 이 큰 나라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이물 있는 초상화를 많이 집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5만 원권 만들 때 그런 건의를 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같은 단일 화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면에는 우리 한반도 지도를 엮고 뒷면에는 독도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만큼 홍보되는 데가 없어요. 돈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뭐 하느냐, 중학교 중퇴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사임당 초상화가 들어갈 때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녀관계 갈등이 또 생기죠. 예. 참 우리 동남아 돈이 문제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 중국이라 한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 단일 통화가 현재 2002년도에 12개 나라 해서 단일 통화 만드는데 현재 37개 나라가 유로 통화를 쓰고 있어요. 요 중국이 아시아 통화를, 단일 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하고 통일이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 거대한 요 정치인들 중국 때문에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키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를 할 거고, 중국이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또 러시아를 눈치를 봐야 되고 복잡해져가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딱 보게 되면요. 이 나라는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는 게 돈 자체에 나타납니다. 돈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그래서 돈을 만들 때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지도였고 뒤에다 독도를 집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될 뿐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은 절대 고액권 만들면 되지 않습니다. 고액권 만들면 안 되고요. 소액권을 만들고 물가를 잡아야 그 나라의 선진국과 그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946년도 헝가리 1회면 어떻습니까? 1회 팽개라면은 공이 20개, 천문학 금액이죠. 공이 20개니까. 읽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그게 미국 달러로 20센트면 우리나라 돈 한 240, 5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회. 조가 아니고 1회. 후진국 돈들은 1,000만, 2,000만, 여기는 100조 달러. 2008년도까지만 해도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달러를 썼는데 미국 달러로 약 30달러. 한 3만 몇천 원밖에 안 되죠. 그럼 터키는 어떻게 됐어요?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까지만 해도 2천만 리라. 2천만 리라는 경우에는 146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한 장으로서 이 정도 가니까 지금 현재 싱가포르 달러가 10,000달러죠. 10,000달러가 얼마가 가느냐? 한 920만 원. 그 정도 가면 돼. 야,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선진국 되려고 하면은 고액권 절대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5만 원권 제가 할 때 국민일보에 보시면 저 기사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제가 했댔어요. 우리나라 5만 원권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돈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5만 원권은 조금 무리다. 물론 10만 원권도 하려 했댔지만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돈의 가치 때문에 5만 원권 우선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1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지니까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 5만 원권 다 한 장씩 갖고 계시죠. 무위성, 수익 없는 자금 그냥 잠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에 다 한두 장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5천만 동포라면은 5천만 인구라면은 한번 금액을 상상을 해보시오. 20만 원짜리 수표 그 발행 그 비용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들 학교에서 이렇게 뭐 하대 정치 자금이라든지 비자금 5만 원권 보십시오. 땅속에서 나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느 나라 없이 고액권 유통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가를 잡아줘야 됩니다. 물가를 상승. 그렇다고 만 원권에서 그거를 만 원권 유통을 안 시고 그거 더 들고 5천 원권을 하면서 물가를 5천 원짜리를 맞춰 나가면 되지 않느냐. 10만 원짜리 수표는 놔두게 되면은 인건비는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지만은 자금 흐름이라든지 추적이 되고 비자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발행 번호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검은 돈은 고액권을 하기 때문에 고액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천만 리라 경우에 146억이다. 한 장에. 이 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수시로 바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터키처럼 자주 화폐 계획을 못합니다. 이제는 화폐 계획을 못하고 평가 절하를 해야 되겠죠. 화폐 단위를 낮추면서 물가를 잡아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요즘은 여기다 돈을 이제 2001년도에 바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200리라가 최고액입니다. 요것도 약 한 14만 5천 원, 한 15만 원 정도 가요. 멀잖아. 여기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 100이하나로 버티는 게 거기도 500리라가 지금 버텼죠. 500이하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유통을 안 시킬까? 23억 인구죠.
12억 7천만 인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23억, 24억 인구가 됩니다. 그 많은 인구가 돈을 한 장, 두 장 다 꼬부쳐가 있다 할 때, 만약에 그 500위안을 만들었다 할 때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냥 수익성 없는 자금이 잠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유통 안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기호가 발려야 되고 맡은 업무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그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핑계댄다.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다 들통이 나게 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기본 양심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런 직장 같은 데 생활해 보게 되면은 옆에 동료가 요즘은 다 사인을 하지만은 옆에 사람이 도장을 놔두고 식사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의 거를 도장을 갖다 찍어요. 요즘은 사인을 하니까 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그거 지켜가지고 잘못된 전표가 돈이 나갔다 할 때는 내가 식사로 갔지만은 옆에 사람이 찍어서 돈이 나가게 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도장이라는 게 하나의 일선 전방에서 총 안 들고 전방에 군인을 말하자면은 전쟁터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몸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지금은 물론 사인이겠지만 지금도 도장 좀 쓰는 데가 있어요. 도장은 생명입니다. 도장은 자기 도장 관리를 잘못 소홀히 하게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그걸 갖다가 옆에 사람은 별거 생각 안 하고 찍었지만은 잘못된 전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봤는데요. 1980년도에 우리 지불 계장이 야간 대학교 예비고사 시험 보러 갔는데 옆에 이 수납하는 창고에서 직원이 그 도장을 출납 계장이 그냥 도장을 놔두고 시험 보러 가서 그 도장을 갖다 찍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이제 미국 달러 한 600불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는데 자기는 안 했다죠. 증거가 있나요? 도장 이사하면 도장이 찍혀가 돈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시골 가서 논 3마지 팔아가지고 갚은 그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도장은 생명이고요. 모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인한 것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과정이 중요하더라.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아무리 중퇴학력이지만은 내 분야, 내가 여기 아는 이 분야에는 박사학위나 석사고 박사, 석사 할 거 없이 저한테 따라올 사람이 있느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요, 단장 만약에 먹을 게 없다면은 노점상 길에 가서 껌이라도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명문대 나와서 거리에 나가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굶어 죽어도 집에서 굶어 죽겠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IMF 때 봤습니다. 나 담당 차장이 그도 한 3위 가는 대학교 무역과 나와가지고 무역과 자격증 따가지고 2년 7개월 만에 대리가 됐어요. 대리가 됐는데 IMF 때 딱 구조조정 당하는데 참다 결코 이 사람이 뭐 나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 가서 해보니까 한 달 해보니까 뼈가 부서지는 것들이에요.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집에 사람 가만히 있네요. 집에서 놀면서 왜 자꾸 나가서 돈 쓰느냐. 용돈을 안 주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제가 그 15일 맞으면 이렇게 만나가 전심을 사주고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못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고 얼마 있다가는 지방의 동생네 집에 가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야. 그거를 볼 때 너무나 사람이 비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몸 배운 사람들은 막말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노동일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노점상 할 수도 있어요. 내학과 끌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왜냐? 친구들 볼까? 동료들 볼까? 이런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전철 속에서 끔 팔 수 있어요? 저는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야 되고 철저히 자기가 뭐를 테마를 맞출 건가, 내가 어떤 거를 전공을 살릴 수가 있는가, 개인적인 특기만 하나 갖고 있으면은 IMF 이상이 오더라도 몸값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해외 박사학위, 석사학위, 명문대 졸업장이 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능력, 자기 특기 개발만 한다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돈 관련 이런 것도요. 저처럼 이런 현재 애환은행에서 두 사람, 하나은행은 없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한 사람, 다음에 기업은행인가 어디에서 한 사람인가 있고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에요. 애환은행 두 사람 100% 전문가냐? 100%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지금은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누구누구 이름 딱 치면 유전치표 전문가 치면 애환은행 누구로가 딱 뜰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 저 혼자 보고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자기 PR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쪽만 한 10년만 전공을 하신다면은 지금은요 인터넷이 잘 때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되면은 몇 년도 보통 발행된 거 국권 신권 다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2개 나라 돈이 환전 거래가 되죠.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절대 동남아는 현찰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가세, 돈 세탁 때문에 세금 적게 내려고 우선 현찰 거래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는 동남아 분들은 손에 쥐어야 한이 풀린다 이거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돈이라는 현찰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얽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동남아시아에는 계속 현찰이 유통될 것이다. 미국이나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제2국에서 말하자면 딴 나라에서 그런 데 가서 사업하신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되니까 물건 팔면 현찰 받으면 현찰 다 비공식으로 저축을 한다 이거죠. 현찰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공부를 하시더라도 한 10년만 스캔을 해가지고 해상도를 한 300 정도 스캔을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신다면 1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분야더라도 뭐 환전상을 하시더라도 또 젊은 분들이라면 은행 같은 데라도 충분하게 취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은행 외국은행에 팔리면서 거기에서 그 배원준 차장부이 예환 쪽에 했던 부인데 구조조정 자기가 스스로 물론 퇴직금 받고 나오지만은 인원을 얼마 정도 짜린다 하는가 그냥 겁먹고 자기가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요. 나와서 사회 나오고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몇 년 놀다가 현재 돈 이 사람이 너무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화폐 연구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현재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데 벌써 2년 됐습니다. 연봉은 매년 올라가고 연봉 계약을 계속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전문가니까. 그 분야에서 신한은행에서는 그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본점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본부별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이런 데서 위조 지폐가 발생이 되실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본점으로 보낸다. 인터넷으로 실물이 정확하게 보려면 정확하게 실물을 봐야 됩니다. 물론 스캐너해가 오면은 그걸 확대해가 보지만은 100% 정확하게 식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별로 필요하고 지방별로 필요하고 공항 같은데 항구도시 지점 굉장히 인력이 현재 딸립니다. 딸린데 양성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만 알면 자기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안 알려주려 하죠. 한 가지만 알면 인터넷부터 먼저 싫어요. 자기 PR.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불에 탄 거라든지 염색된 거라든지 많이 사용해서 낡은 돈이라든지 이런 돈을 만약에 이게 경찰서 신고가 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처럼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그 경우 젊은 분들이 정말 앞으로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무범천지, 짝통 무범천지, 부정부패 이런 거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일입니다. 젊은 세대에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나 부패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자, 주차 정리 저거 어떻게 할 것이며, 불법 주차. 어느 길 없이 소방도로가 없어요. 자기 갖다 대면 자기 권리. 나무 주차장 대문 앞도 없습니다. 저거를 손댈 수 있어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런 거를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 자신이 조금 손해를 봐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피해를 본다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피해를 안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철저한 자기 관리, 준비, 대비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모든 게 개방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개방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빨리빨리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개발하고 개척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내가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 다 커피집 낸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한탕주의로 먹고 살겠다는 사고방식 버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적당하게 하고 한탕주의로 먹고 살겠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 왜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 이런 분야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면 갈수록 선진국이 된다면 그런 분이 대우를 받는다. 선진국은 구전 일, 청소하는 거, 미장하는 일, 또 벽돌 사는 일, 굴뚝 청소하는 분, 이런 분들이 대우를 받고 장관 이상 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손잡이, 문고리 같은 거나 이런 거 고장나면요, 수도꼭지 고장나면요, 외부 기술자 부리면은 앞으로 지금은 한 5만 원 이렇게 출장비 받지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계속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스스로 내가 캐책을 해서 배워놔야 된다는 거죠.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내 스스로 배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가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충 설마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은 다 꿈과 허사로 돌아갑니다. 항상 희망과 계획을 잡고 내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대충 다 드렸고요.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